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 요양부 김수환입니다. 항상 산재보험 업무와 공단 사업에 협조하여 주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재 환자 요양관리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고 늘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셔서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산재 노동자에게 수준 높은 산재보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료 평가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요양의 질을 평가하여 산재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실시하기 전 평가 기준 및 당부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설명회를 지역별로 실시하였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속 거리두기 동참과 설명회 장소 섭외 어려움으로 영상으로 대신하는 점 깊은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의료기관으로 평가 지침서와 조사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평가 지침서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은 지침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표는 평가반이 평가 이후에 회수하므로 절대 훼손이나 분실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조사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개요, 평가 준비 및 당부사항, 주요 평가 항목별 내용, 그리고 사례별 참고를 예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개요입니다. 산재보험 평가의 목적, 절차, 대상 등에 대해서 우선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의 목적입니다.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여 산재 노동자에 대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장애 최소화와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한 것이 평가의 목적입니다. 의료기관 평가는 2008년도에 도입되어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매년 평가 기준 및 대상을 개선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평가는 의료기관을 지적하거나 점검하거나 조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적정한 의료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점을 꼭 기억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절차입니다. 평가 절차는 우선 연초에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서 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평가 대상 의료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 평가 대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기준 및 내용에 대해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현지평가를 위해 의사, 간호사, 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반을 구성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현장평가는 현지에 나가서 하는 현장 조사와 함께 공단의 통계 자료를 병행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 후 평가가 완료된 이후 자료 입력 및 결과 분석을 위해 외부 연구 용역기관에 의뢰하게 됩니다. 자료 결과에 따라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게 됩니다. 평가 대상입니다. 2020년도 평가 대상은 총 300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진료 특성별로 재활 인정 의료기관과 일반 의료기관을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재활 인정 의료기관 111개소 중에 상급종합병원, 소속병원,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환자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을 제외한 총 90개소가 평가 대상입니다.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전국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5,000여 개소 중에 2019년도 연간 산재 노동자 진료 실적 10인 이상으로 19년도 진료비 지급 실적이 높은 순서에 따라서 선정하며 상급종합병원과 19년도 평가기관 그리고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을 제외한 210개소가 평가 대상이 됩니다. 매년 평가 기준이나 대상이 달라지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2에서 3년의 주기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평가 일정 예정 사항입니다. 먼저 4월 달에 평가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5월에 개별 의료기관으로 조사표 및 지침서가 배부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 등을 설명회를 실시하여 하나 본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평가는 현재 8월에서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평가반인 의사, 간호사, 공단 직원이 직접 의료기관에 출장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개별 의료기관의 평가일은 관할 소속기관에서 사전에 문서나 유선으로 꼭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까지 평가를 완료한 이후 평가조사표는 결과 분석을 위해 외부 연구 용역기관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12월에 평가 결과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개별 의료기관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이 신청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2021년도 1월에 평가 결과에 따른 우대 제재 조치를 시행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약간의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토탈 서비스 공지 등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크게 우대 조치와 제재 조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대 조치는 평가 결과 진료 특성별로 상위 5에서 10%의 의료기관이 해당이 됩니다. 먼저 행정적 우대는 진료 특성별 상위 5%, 최우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 현지조사 면제, 홈페이지 홍보, 홍보물 제작 발송 등이 해당되며, 재정적 우대는 진료 특성별로 상위 5에서 10%의 의료기관이 해당됩니다. 상위 5% 의료기관, 최우수 의료기관 15개소에 대해서 1년간 종별 가산율 10%를 적용하게 되고, 우수 의료기관, 상위 10%의 의료기관 15개소에 대해서는 종별 가산율 5%를 추가하여 가산합니다. 예로 현재 종합병원의 종별 가산율이 37%입니다. 종합병원이 최우수 기관이 된 경우에는 10%를 추가 가산하여 1년간 47%의 종별 가산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위 5%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하위 5% 기관,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재평가와 진료비 현지조사 등의 행정적 제재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부진기관 1회의 경우에는 개선명령 조치하지만 연속 2회는 진료 제한, 연속 3회의 경우는 지정 취소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니 이 점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결과에 대한 구분표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 특성별로 구분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먼저 최우수, 우수, 적정, 부진으로 나누게 되며 최우수 기관은 상위 5%의 기관으로 총 15개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우수 기관도 상위 10%의 기관으로 총 15개를 선정하며 부진 기관은 하위 5%의 기관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80% 기관은 적정 기관으로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평가 준비 및 당부사항입니다. 전체적인 평가에 대한 준비 및 기준, 자료 등은 현재 배송된 평가 지침서를 꼭 확인하시면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산재 업무 담당자 분들이 유의하실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준비사항입니다. 사전 준비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조사표를 확인하시면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조사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3페이지와 6에서 11페이지는 의료기관에서 미리 작성하여 주시면 평가반이 신속하게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 항목별로 준비자료는 지침서의 6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평가 장소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독립된 공간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 장소에는 조사표와 의무기록 등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 개시회의를 꼭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개시회의는 평가위원과 의료기관이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크게 시간을 내어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짧게라도 티타임 등을 가짐으로써 평가의 정당성과 평가 사항 등을 알릴 수 있는 자리를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 개시회의는 평가 조사 항목 중에 하나인 산재의료 수행성 항목의 평가 항목이니 이 점 꼭 유의하셔서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가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는 작성된 조사표를 꼭 하시기 바라며 조사표에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가반이 확인을 하겠지만 혹여나 조사 항목이 누락된 경우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을 준비함에 있어서 각 조사 항목별로 2배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로 산재 관련 소견의 충실성에서는 산재 환자 5명의 의무기록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 2배수인 10명의 의무기록과 소견서, 각종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가반이 10명 중 5명의 자료를 임의로 평가반이 선택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무기록을 보는 조사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사 항목별로 환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항목이 다르면 환자가 중복돼도 가능합니다. 산재 관련 충실성의 산재 환자와 의무기록 작성의 환자가 동일해도 평가는 가능합니다. 다만 평가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각 조사 항목마다의 산재 환자 의무기록은 달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평가 대상 서류의 준비 기간은 올해 1월부터 평가 실시 전까지의 기록을 우선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2019년도 자료도 같이 평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금 한번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평가는 의료기관에서 준비한 자료를 조사하게 됩니다. 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전 의무기록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여 우수한 자료를 준비하신다면 전체적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가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평가 항목 및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평가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보다 의료기관 산재보험 업무 담당자분들께서 유의하실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평가 항목에 대한 내용은 평가 지침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꼭 한 번 더 정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평가 항목입니다. 진로 특성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활 인정 의료기관과 일반 의료기관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전체적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항목은 구조, 과정, 결과, 공공성, 가점으로 5개 평가 영역, 35개 조사 항목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진료 특성별로 진료시설, 의료장비, 그리고 치료의 적정성 부분은 달리 하고 있으니 꼭 준비하실 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 대상 구분입니다. 의료기관 진료 특성 및 종류에 따라 평가 항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평가 조사표나 지침서를 확인하시면 아래와 같은 표기로 평가 항목을 달리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 항목별로 공통의 경우에는 전체 의료기관이 평가 대상이 되는 조사 항목입니다. 그리고 재활인정의료기관 표기는 재활인정의료기관이 평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일반 의료기관으로 표기된 것은 일반 의료기관이 해당되고, 일반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서 병원과 의원으로 구분되어지니 꼭 확인하시고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과 인력입니다. 시설과 인력은 산재 노동자가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시설과
충분한 인력에 의해서 요양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진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별 구역으로 각각 구분되어져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확인을 위해 시설 평면도 또는 관리대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대장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인력의 적정성에서는 전문의는 평가조사표의 진료 과목을 상근직, 정규직, 계약직, 전문의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임상 경력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균 임상 경력은 전문의 면허 취득 이후 현재까지의 연수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평균 임상 경력은 평가조사표에 가장 많이 누락되는 부분입니다. 하여 의료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사전에 미리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재관리의사는 현재 병원에서 의사가 공단의 교육을 이수하고 임명받은 후 운영 중에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보유로 해당됩니다. 그리고 간호인력은 병원급에만 해당이 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간호관리료 등급을 조사하게 됩니다. 하여 조사 자료는 심평원의 간호관리료 등급 출력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료기사와 지원인력은 고용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현재 상근직으로 계속적으로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을 같이 준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비의 적정성입니다. 각 의료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적정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물론 진료 특성과 종류별로 의료 장비를 달리하고 있으니 이 점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료 장비의 재활 인정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재활 치료 장비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의료기관은 처치와 검사 장비를 확인하게 됩니다. 재활 인정 의료기관에서는 재활 치료 장비에 대한 목록, 대장 등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나 처치 장비에 대한 목록 등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사항은 현재 보유는 하고 있으나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미보유로 조사된다는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의원의 경우는 입원실 병상 수를 확인합니다. 입원실 병상 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설 허가증이나 기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확인합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을 통하여 의무기록을 관리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확인사항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토탈 서비스 이용률입니다. 토탈 서비스 이용률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얼마나 정도의 서류를 접수하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는 2019년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공단에 접수된 서류 중에서 토탈 서비스를 이용하여 접수된 자료를 공단의 전산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할 예정입니다. 재활 전달 체계의 적정성입니다. 집중 재활 치료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 체계를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크게 집중 재활 치료 협력 체계와 지범 재활 수가 청구 실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집중 재활 치료 협력 체계는 재활 인정 의료기관은 일반 의료기관과 일반 의료기관은 재활 인정 의료기관과 산재 환자에 대한 전원, 치료에 대한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준비할 자료는 협약서나 MOU, 양해각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은 협력 체계를 가져야 하는 의료기관이 관내 의료기관, 시군구 내의 재활 인정 의료기관, 일반 의료기관과 맺은 사항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범 재활 수가 청구 실적은 재활 인정 의료기관은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범 재활 수가 청구 실적과 함께 시범 재활 수가 중에서 재활 전과 지원금 실적 유무를 함께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집중재활치료 대상자를 재활인정의료기관으로 전원하게 되면 지원하는 집중재활전원금 지원금 지급 실적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하여 올해 8월까지 이 실적이 있다고 하면 평가 대상에 들어가게 되니 이 점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의료 향상 노력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산재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의 질을 위해서,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의료의 질 향상 계획과 환자 안전사고 및 감염 예방 규정, 그리고 환자 상담 고충 처리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의료 질 향상 계획 수립의 경우 계획이라든가 실시 내용 등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워크숍이라든가 직원 직무교육 자료라든가 이러한 일련의 자료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자 안전사고와 환자 감염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매뉴얼이나 제규정 또는 절차 안내도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평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상담 대장은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의 및 고충 처리 여부를 작성하였는지를 보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도 각 개별 의료기관별로 각각의 상담대장을 기록하여야 하나 수정, 추가,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로 한글이나 엑셀로 관리하신 경우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출 외박 대장을 평가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수정, 추가,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인정되어 오니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입니다. 2019년도부터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도입된 평가 항목입니다. 공공성 참여 항목으로 크게 정부 정책과 산재보험 협조, 사회공헌 활동 등을 조사하여 최대 4가지의 활동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 참여 사항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거나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의료기관 평가인정원의 인정을 받았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의료기관이 군, 엄, 면인 경우에는 의료 취약지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재보험 정책협조사항으로는 현재 산재관리의사를 운영하거나 자문의사, 상시, 수시 자문의사를 보유하고 있으면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활동사항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지원, 의료봉사, 지역사회활동 등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로 무료 의료봉사나 외국인 지원 등 이런 각종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의료기관이 주체가 아닌, 즉 개인이나 의사,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부금 활동 등은 해당 사항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은 부패 행위, 즉 브로커 개입, 사무장병원, 금품수수, 부정척탁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 처리가 되니 이 점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실시하면서 우수한 소견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제시되는 예시들은 꼭 이렇게 하여야 하거나 이렇게 따라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약간의 예시를 든 것이오니 참고사항으로만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재 관련 소견의 충실성입니다. 산재 관련 소견 같은 경우에는 최초 재요양 추가상면 진료계획서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최초 요양 소견서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만약 소견서는 의무기록에 상명명 기록, 재경위의 작성, 그리고 호소 정상, 주요 검사 내용 등이 있다면 우수한 의료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 소견별에 대한 기준은 평가 지침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시 정보 제공입니다.
산자 환자가 퇴원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경우에 의무기록이나 소견서에 기재된 부분을 보는 항목으로서 의무기록이나 소견서 등의 전원 사유, 환자의 상명 상태, 치료 경과, 치료 내용, 그리고 향후 치료 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우수한 의료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소견서 형태로 환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면 그 또한 제출이 가능합니다. 추후 관리의 적정성입니다. 입원 환자가 통원하는 경우 환자에 대한 기록을 간호기록과 의무기록 등에 남아있는 사항을 파악하게 됩니다. 퇴원 시 약제별 효능이라든가 퇴원 질병 상태, 유의사항 등이 남아있다면 우수한 의무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안내문 형태로 환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면 그 또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설명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평가 설명회 내용 및 지침서, 평가 전반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전화, 이메일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